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성형시술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지만은 김영재 원장의 정황이 나왔는데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예. 특검이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시술한 것 같다. 얼굴이 예. 변화가 있다. 사진 분석까지 하면서 다 봤지만 문제는 시술했다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마지막에 수사 발표 때 이것은 밝히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자 김영재 원장 그리고 그 부인 박채윤 씨 그 동선과 정황이 나왔는데 예. 청와대 인근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로부터 이틀 후 4월 4월 18일이요. 18일에 예.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 커피숍에서 5,4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예. 대략 커피 한 잔 값이죠. 그럼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엇을 했겠느냐? 예. 청와대로 들어갔을 것이다.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많이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영선 뭐 예, 행정관이 이영선 나와가지고. 행정관이 나오고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눈을 감고 그 정황으로 들어가서 뭔가 청와대에서 의료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로부터 또 이틀 후 4월 20일에는 박채윤 씨가 청와대로 이제 들어간 정황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휴대전화 휴대전화에- 위치 기록이 예, 딱 있네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니까 청와대 근처에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예. 이것을 지금 추정키로는 아마 시술 후에 사후 조치를 위해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특검은 지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조대진 변호사 4월 18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네. 이 피부과 원장이 저 먼 청와대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을 걸로 뭐 추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 당시에 이제 다 모두 보도가 돼서 알고 있겠지만 4월 15일 날에는 국무회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관련된 시술 흔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에 있었고 커피를 그 근처에 사 먹었는데 그 뒤에 시술 흔적이 나온 그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21일 날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합리적인 추론은 4월 15일이 지나서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가 들어가가지고 시술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시술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굴에 그런 흔적이 남게 되었다라고 예.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진이거든요. 4월 15일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21일에는 이렇게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뭔가가 일어난 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시술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어쨌든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져야 되느냐에 대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까지는 좀 진행 경과를 좀 조심스럽게 짚어보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 봅니다.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김영재 원장이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그렇죠. 이후로 더 진전이 안 됐다는 거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의미거든요. 부인했다, 예. 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묵비를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정황 증거로 그동안 의아해 했는데 한 반발짝 더 나간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를 특검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술을 받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봤더라고요. 그런데 9일 동안 이 세월호 참사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닌 사고니까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은 9일 동안 단 2개의 일정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해외 순방도 아니고 국내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시인데 대통령 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만 2개가 잡혀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긴급하게 터지자 참사와 관련해서 2개 정도 일정이 들어오는데 추가된 거죠. 9일 동안 4개.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정황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참사가 있었던 이틀 후 18일은요. 아직도 아이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예. 구조가 벌어지고 있던 시기예요. 아무리 예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시술을 했어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은 추론이지만 예. 국민적 공분은 또다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일정이 이렇게 돼 있는 일정이었어요. 16, 17, 18까지 아무런 비어 일정이 있고. 없고 4.19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너무 일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 하루 이틀 사이의 일정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 가까운 일정에서 뭐 거의 일정을 모조리 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4개 중에서 2개는 세월호가 발생해서 이 세월호 관련된 일정으로 급히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개의 일정, 수석비서관 회의 말고 4.19 행사 말고는 전혀 일정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7일, 4월 16일, 4월 17일 날은 뭐 저도 팽목항에 가 있었는데 네.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왜 정부와 관련돼서 빨리 조치가 안 나오느냐, 뭐 팽목항에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말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 있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공식 일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수행하는 뭐 다른 세부적인 일정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언론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 이제 공개된 일정이 있는 반면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일정들도 얼마든지 수행할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 뭐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밀한 영역에서 어떤 업무 수행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아무런 일정 없이 그냥 청와대에만 계셨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4월 17일에서도 사진에서도 뭔가 시술 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저 당시에 각 언론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로 나오면 엄청나게 취재의 대상이 됐었죠. 예. 그 다양한 사진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건 딱 일치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미디어의 경우에는 16일을 지목하기도 했고요. 16일의 시간은 아직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오전에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돼 있었고 예. 그날은 이 정 씨 자매, 주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원래는 매일 아침 들어갔는데 저 비어져 있는 일정에는 16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아침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해서 안 갈 예정이었다가 미리 통보를 받았다는 네, 거죠. 통보를 받았고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참사 이후에 저녁에 중대본에 참석해야 되는 일정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갔다 나온 증언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죠. 예.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은 외부 일정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상? 네. 그러니까 화장하고 머리하지 않고 외부 일정은 없었고 관저에 있었는데 예.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국가안보실장이 두 군데로 집무실과 관저로 사람을 보내도 이 메시지가 전달됐는지가 오리무중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최근에 나온 일이지만 이 보고받은 시간을 또 늦추기도 했잖아요. 조정을 했잖아요. 그 서류에서 예. 들러긋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관저에서 뭐 했겠느냐. 16일도 의문이 남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7일 사진에도 시술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매체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이게 아까 18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재 원장의 커피숍 카드 결제. 이게 18일이라서 그렇게 추정이 된 건데 17일, 16일의 일정도 아직은 미확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특검이 이 부분을 그냥 보고서 형태로 남겼는데 김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걸 왜 특검은 뭐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느냐?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예. 보이는 게요.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아까 보셨지만은 뭐 문서를 직접 본인이 검토를 해서 국정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어쨌든 본인이 점검하는 시간들도 공식 일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가 아직까지도 뭐 계속 돼야 되겠지만은 뭐 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쨌든 본인의 어떤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서 방금 전에 나왔던 뭐 시술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지만 범죄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될 텐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뭐 혐의가 구체화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실제 압수수색이 안 됐다는 그런 범죄하고 얘기가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구치소 상황도 좀 한번 보면은 조대진에서 구치소장이 집을 못 간다. 관사에 대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러니까 있어요. 워낙 또 뭐 별들이 많으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이제 좀 뭐 이런 거 관리 때문에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원래 이제 서울구치소는 사람도 많이 오는 곳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관리 때문에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몸이 좀 아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때문에 못 간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병원에 뭐 가야 되는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불편해서 못 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본인이 워낙 좀 신경 쓸 게 많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퇴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퇴근을 했을 때 또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또 이제 본인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느니 아예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이 또 나왔었는데 그 특활비가 요즘 논란인데 그렇죠. 아침마다 이제 라디오를 방송을 틀어주는데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지하고 있겠죠. TV는 이제 본인이 독방이기 때문에 네. 이 켜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제 그 보람이 TV라고 해서 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뉴스가 나온다고 해요. 네. 최근에 우리가 조두순이 3년 후 출소인데 자기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도 TV를 틀면 뉴스에서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보도는 인지하고 있을 텐데 예. 또는 TV를 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로 보이스를 통해서라도 외부 정보들을 간헐적으로 들을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나 아니면은 정치인 시절에 비하면 보통 비서가 다 그날의 뉴스를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면 박 전 대통령을 문서로 읽는 것이 이제 습관이었는데 문고리 3인방도 없죠. 지금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치소라는 건물에 있을 뿐이지 예. 동굴에 칩거해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칩거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요청하면 정보는 들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교도관들이 오가면서 잘 계신지 예. 이 신변을 확인할 때 그때 혹시 오가는 뭐 메시지가 있다면 궁금한 거 물어보고 아는 대로 답변해주고 확인해서 알려주고 하는 정도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정보 습득 외에는 예. 지금 굉장히 정보량이 제한돼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재판 재개입니다. 예.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좀 만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예. 권고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긴급하게 터지자 참사와 관련해서 2개 정도 일정이 들어오는데 추가된 거죠. 9일 동안 4개.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정황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참사가 있었던 이틀 후 18일은요. 아직도 아이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예. 구조가 벌어지고 있던 시기예요. 아무리 예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시술을 했어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은 추론이지만 예. 국민적 공분은 또다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일정이 이렇게 돼 있는 일정이었어요. 16, 17, 18까지 아무런 비어 일정이 있고. 없고 4.19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너무 일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 하루 이틀 사이의 일정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 가까운 일정에서 뭐 거의 일정을 모조리 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4개 중에서 2개는 세월호가 발생해서 이 세월호 관련된 일정으로 급히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개의 일정, 그 뒤에 시술 흔적이 나온 그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21일 날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합리적인 추론은 4월 15일이 지나서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가 들어가가지고 시술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시술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굴에 그런 흔적이 남게 되었다라고 예.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사진이거든요. 4월 15일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21일에는 이렇게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뭔가가 일어난 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시술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어쨌든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져야 되느냐에 대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까지는 좀 진행 경과를 좀 조심스럽게 짚어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성형 시술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지만은 김영재 원장의 정황이 나왔는데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예. 특검이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시술한 것 같다. 얼굴이 예. 변화가 있다. 사진 분석까지 하면서 다 봤지만 문제는 시술했다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마지막에 수사 발표 때 이것은 밝히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자 김영재 원장 그리고 그 부인 박채윤 씨 그 동선과 정황이 나왔는데 예. 청와대 인근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로부터 이틀 후 4월 4월 18일이요. 18일에 예.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 커피숍에서 5,4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예. 대략 커피 한 잔 값이죠.
그럼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엇을 했겠느냐? 예. 청와대로 들어갔을 것이다.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많이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안 이영 보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 봅니다.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김영재 원장이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그렇죠. 이후로 더 진전이 안 됐다는 거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의미거든요. 부인했다. 예. 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묵비를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정황 증거로 그동안 의아해 했는데 한 반발짝 더 나간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를 특검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수를 받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봤더라고요. 그런데 9일 동안 이 세월호 참사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닌 사고니까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은 9일 동안 단 2개의 일정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해외 순방도 아니고 국내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시인데 대통령 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만 2개가 잡혀 있었고 이영선 뭐 예, 행정관이 이영선 나와가지고. 행정관이 나오고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눈을 감고 그 정황으로 들어가서 뭔가 청와대에서 의료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로부터 또 이틀 후 4월 20일에는 박채윤 씨가 청와대로 이제 들어간 정황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휴대전화 휴대전화에- 위치 기록이 예. 딱 있네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니까 청와대 근처에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예. 이것을 지금 추정키로는 아마 시술 후에 사후 조치를 위해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특검은 지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조대진 변호사 4월 18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네. 이 피부과 원장이 저 먼 청와대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을 걸로 뭐 추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 당시에 이제 다 모두 보도가 돼서 알고 있겠지만 4월 15일 날에는 국무회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관련된 시소 흔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에 있었고 커피를 그 근처에 사 먹었는데